미 해군의 함포 한 발이 바다 위 긴장을 단숨에 폭발시켰습니다. 표적은 군함도 미사일 기지도 아니었습니다. 보노로네가 그런 거로 중국에서 출발해 이란으로 향하던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미국, 이란, 중국을 동시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2026년 4월 19일 새벽, 칠흑 같은 아라비아 해 위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의 함포가 번쩍이며 불을 뿜었습니다. 표적은 적 군함이나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축구장 3개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이란 화물선이었습니다. 포탄이 기관실을 관통하자 293회짜리 거함의 엔진은 서서히 멈춰섰고 그 직후 헬기에서 해병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갑판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투스카호, 이란 국적의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중국, 그것도 미국이 미사일 원료 선적항이라고 콕 집어 지목해온 바로 그 항구였습니다. 배 한 척이 붙잡혔을 뿐인데 미국과 중국, 이란 세 나라가 동시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해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드론으로 미군 함정을 공격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동 정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를 완전히 장악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이 배 안에 무엇이 실려 있기에 전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야기는 올해 2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합동공습을 감행하면서 이른바 이란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란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 수백 발과 드론 수천 대로 반격했고 마지막 카드로 호르무즈 해역 봉쇄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은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5분의 1이 폭 33km에 불과한 이 좁은 물길을 통해 운반됩니다. 거대한 쇼핑몰의 출구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구가 막히면 안에 있는 사람도 물건의 이동도 모두 멈추듯 이 해역이 막히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출구 자체가 닫혀버립니다. 이란이 해협을 틀어막자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세계 경제는 휘청였습니다. 상당량의 원유를 이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약 40일 동안 미사일이 오가고 해협이 막히고 유가가 출렁이는 혼돈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4월 7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4월 9일부터 시작된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도 잠시 열렸고 전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창은 오래 열려있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봉쇄였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열었지만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끝내 풀지 않았습니다. 4월 13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역봉쇄를 선언합니다.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겠다는 조치였습니다. 이란이 문을 열자 미국이 다시 자물쇠를 채운 셈이었습니다. 이란은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해협을 열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다시 닫겠다고 맞섰고 결국 4월 18일 열린 지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해 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형국, 바다 위에서 벌어진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살얼음판 한가운데로 투스카호가 봉쇄를 뚫겠다며 무모하게 돌진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나포당일로 가보겠습니다. 4월 19일, 그날 아라비아 해 위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투스카호는 17노트,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가 접근해 무선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이 해역은 미국의 봉쇄구역이다. 즉시 정지하라. 그러나 투스카호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전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경고방송은 반복됐지만 투스카호는 속도를 단 1노트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4시간, 5시간, 무려 6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거대한 군함과 거대한 화물선이 바다 위에서 살벌한 신경전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스프루언스 함장이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기관실 인원을 즉시 대피시켜라. 곧이어 5인치 127mm MK-45 함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은 정확히 투스카호의 기관실을 관통했고 엔진이 멈추자 거대한 선박은 서서히 속도를 잃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한편의 군사작전 영화 같았습니다.
USS 트리폴리에서 이륙한 헬기에 제31 해병원정대 대원들이 탑승했고 헬기가 투스카우 상공에 도달하자 대원들은 밧줄을 타고 갑판 위로 하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어두운 바다 위 흔들리는 화물선 위로 내려오는 병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해병대가 선박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투스카우는 미군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번 역봉쇄를 시작한 뒤 실제로 실탄을 발사하고 배를 빼앗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경고만으로도 배들이 모두 유턴했습니다. 하지만 투스카우는 끝내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문이 떠오릅니다. 미군의 함포를 맞을 각오까지 하면서 이 배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배의 정체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투스카우는 결코 평범한 배가 아닙니다. 길이 293m, 폭 30임, 축구장 3개를 일렬로 세운 것보다 긴 거대한 컨테이너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항공모함만 한 무게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이 배의 소유 관계를 추적하면 결국 이란 정부로 이어집니다. 투스카우는 이란 국영 해운회사인 이란 이슬람공화국 해운공사의 자회사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결코 평범한 회사가 아닙니다. 탄도미사일 부품과 원료를 몰래 운반한 혐의로 2018년 미국, 영국, 유럽연합 3곳 모두에서 제재를 받은 이른바 국제적 블랙리스트 기업입니다. 투스카우 자체도 2020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란의 금융기관, 그리고 무기 프로그램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블랙리스트 회사 소속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 이런 선박이 이번 항해에서도 문제될 만한 화물을 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의심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배가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 연결고리라는 핵심 퍼즐이 등장합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를 보면 투스카우의 최근 항적은 매우 선명합니다. 3월 25일 중국 장쑤성 수저우 타이창항에서 화물을 실었고 3월 29일에는 광둥성 주하이 가오란 항에서 다시 화물을 실었습니다. 4월 12일에는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을 경유했고 이후 이란 반다르 하바스를 향하다가 4월 19일 오만만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경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단연 가오란 항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이 이전부터 이 항구를 이란행 미사일 원료 선적항으로 지목해왔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거론되느냐? 바로 과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이 물질은 미사일 고체 연료를 만드는 핵심 원료로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많이 사용됩니다. 민간 산업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투스카우가 과거에도 바로 이 경로를 통해 미사일 원료를 실제로 운반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이 배는 중국에서 이란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추진체 원료를 무려 1000톤이나 실어 날랐습니다. 1000톤이면 대형 트럭 50대 분량입니다. 같은 배가 같은 항구에서 같은 목적지로 향하다가 또다시 꼬리를 잡힌 것입니다. 마치 마약 운반 전과가 있는 택배기사가 예전에 마약을 실었던 바로 그 창고에서 짐을 싣고 예전에 배달했던 그 주소로 가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엔 일반 택배예요 라고 말해도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양안보 전문기관 시일라이트의 레이 파월 소장도 같은 맥락을 짚었습니다. 봉쇄를 뚫으려 시도했다는 것은 이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배 안에 있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생활용품이었다면 미군 함포를 맞을 위험까지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경유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파월 소장에 따르면 싱가포르 해협 인근은 선박 간 환적으로 악명 높은 곳으로 화물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 자주 쓰이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 정보당국이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포착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현재 미군은 투스카우에 실린 약 5,000개의 컨테이너를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 수색 결과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사일 원료가 나오면 중국이 전쟁 중인 이란에 무기 물자를 공급했다는 결정적 물증이 됩니다. 반대로
일반 민수 물자만 발견되면 이란과 중국은 미국이 민간 상선을 해적질했다고 강하게 역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나라의 반응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포 다음 날인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가 이미 며칠 전 중국에 직접 경고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4월 15일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본질적으로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답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로 경고한 지 나흘 만에 중국에서 출발한 배가 붙잡힌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당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대체 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카드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셈입니다. 인권단체이란 핵반대연합의 찰리 브라운 전직 해군 장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쇄를 뚫을 만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그 선택은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CNN은 또 다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배가 미국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미 해군 대령 출신 분석가 칼 슈스터는 투스카오는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적으로부터 확보한 물자와 마찬가지로 전리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포획심판소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원들의 운명 역시 관심사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투스카오에는 이란인 선장과 일부 이란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이란 국적 선원은 전쟁 포로로 억류될 수 있고 제3국 국적 선원은 본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란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격렬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나포를 미군의 무장 해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상선을 함포로 쏘고 빼앗았으니 해적질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미국이 휴전을 위반했다며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자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을 항복 테이블로 바꾸려 하고 있으며 위협 속에서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예정됐던 2차 종전 협상에 대해서도 이란은 갈 계획이 없다고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협상 대표로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까지 내세웠지만 이란은 아예 협상장에 앉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실제 무력 보복에도 나섰습니다. 이란 방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합동사령부 하탐 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미군 함정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 한 척 때문에 드론 공격까지 감행됐다는 점은 그만큼 투스카오와 그 화물이 이란에게 절박한 의미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이 전쟁 내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란과는 수십 년 된 동맹 관계이자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원론적 표현만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투스카오가 붙잡히자 중국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첫째, 외교부 대변인 권자쿠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이 관련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킨 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중립적 어조에서 벗어나 비교적 분명하게 미국 쪽 책임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래서 투스카오에 무엇이 실려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정말 일반 화물이었다면 미국의 과잉 반응이라고 보다 분명히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둘째, 훨씬 더 파괴력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투스카오 나포 바로 다음 날인 20일 오후 시 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정전을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적인 통행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화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시 주석이 중동 국가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의 2달 가까이 침묵하던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하필 투스카오가 붙잡힌 바로 다음 날 전화를 들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까지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해협을 열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셋째, 이 통화는 시 주석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하필 사우디였을까요? 사우디는 중동의 맹주이자 동시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직접 봉쇄를 풀어라 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사우디라는 중간 다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계산으로 읽힙니다. 빈살만 왕세자도 화답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의 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라는 직접 당사자를 넘어 이제 중국과 사우디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 위험한 역봉쇄를 통해 진짜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란 압박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또 다른 거대한 표적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란 원유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원유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반대로 중국은 이란에 각종 물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자 가운데 미사일 원료 같은 군사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역봉쇄는 바로 이 양방향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끊어버리는 효과를 냅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는 동시에 중국발 이란핵 물자까지 차단하는 일석이조 전략인 셈입니다. 이란을 조이면서 중국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수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여러 분석가들이 예측해온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투스카오 나포를 통해 그 예측은 명백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BBC 역시 왜 중국이 이란 전쟁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가라는 심층 분석 기사에서 같은 맥락을 짚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중국과 이란은 수십 년간 실질적, 경제적, 군사적 연결고리를 다져왔고 미국은 지금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스카오는 바로 그 연결고리의 실체를 눈앞에 드러낸 증거물이 된 셈입니다. 바다 위의 컨테이너선 한 척이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휴전은 과연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끝난다고 시한을 명확히 못 박았고 이란은 2차 협상에 갈 계획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투스카오 나포는 어렵게 열렸던 평화의 창문에 커다란 돌을 던진 격입니다. 휴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쟁은 즉시 재격화될 수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다시 하늘을 가르고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닫히며 국제 유가는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습니다. 둘째, 5,000개의 컨테이너 안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미사일 원료나 군사 부품이 발견되는 순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곤경에 빠집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런 적 없다고 트럼프에게 답장까지 보낸 상황에서 증거가 나온다면 곧바로 거짓말이 드러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말 순수한 민수물자만 나온다면 이란과 중국은 미국이 민간 상선을 해적질한 것이라고 전 세계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공세 명분 자체가 치명타를 입는 것입니다. 셋째, 5월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 15일 중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성사된다면 무려 10년 만에 미국 대통령 방중이 됩니다. 원래는 3월 말로 잡혀 있었지만 이란 전쟁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 투스카오 사건이 또 한 번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 국내에서 이 상황에 중국 방문이 말이 되느냐는 여론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 분석회사 트리비움 차이나의 조마주르 연구 책임자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란 문제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 양국 관계를 균형 상태로 만들기 위해 기울인 수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날짜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날짜를 발표했는데도 중국이 확인을 미룬다는 사실 자체가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투스카오의 법적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CNN에 따르면 투스카오는 미국의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 중 봉쇄를 돌파하려다 납포된 선박은 국제법상 전리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포획심판소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미국의 전리품으로 귀속된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란 선언은 전쟁포로가 될 수 있고 제3국 국적 선언은 본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란 화물선 투스카오, 이 배 한 척이 붙잡히면서 세 가지 거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이란 봉쇄가 경고 단계에서 실력 행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한 포를 쏘고 배를 빼앗았다는 사실은 봉쇄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둘째, 중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물자가 오가고 있다는 의혹이 마침내 구체적 증거와 함께 떠올랐습니다. 5,000개 컨테이너의 수색 결과가 바로 그 최종 판결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사건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5월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나아가 미중 관계 전반의 방향이 이 배 한 척과 연결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며칠이 올해 세계 정세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